자,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배관 실무의 기초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코웃음 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그 기초 실습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강관 이음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위에 2번에 보이는 과제물 유생배관의 급수배관의 세 가지 방식과 세 가지 방식을 요약 정리해서 과제물 제출방에 직접 게시하거나 또는 작성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관 이음하기에서는 강관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관 이음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관관 이음의 공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 이음으로 강관을 실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관의 종류와 용도를 보면은 강관은 일반 건축물, 공장, 선박, 차량의 급수, 급탕, 배수, 가스배관 외에 광산이나 산업 현장 또는 공장에서의 압축 공기관, 각종 수송관과 일반 배관용으로 널리 사용이 되는데 제조법에 따라서 이음매 없는 강관, 이것은 압출이나 인발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며 이음매 있는 강관, 자, 이것은 단접 또는 여러가지 용접을 통해서 제작이 되죠. 단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해서 두드려서 접착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접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자, 이와 같이 단접이나 용접을 통해서 관을 만들어 주면은 이음매 있는 관관이고, 이음매 없는 관관은 압출이라든지 인발을 거쳐서 이음매가 없이 강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표를 보면은 강관의 그 종류와 용도가 나와 있는데, 자, 수도용으로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은 아연 도금을 실시한 거죠. 아연 도금. 그래서 여러분 그 백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연 도금을 실시한 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용 도복장 강관은 아크 용접 강관의 피복한 관으로 이것은 100m 이하의 수도 100m 이하의 수도용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강관들이 있는데 배관용 강관으로는 배관용 탄소관관,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 저온 배관용 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 등이 있고, 또 열 전달용으로는 보일러 열 교환기용 탄소관관, 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실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관은 맨 위에 있는 배관용 탄소관관이고, 도시 기호로서는
SPP라고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능사 시험 도면에 보면은 뭐 SPP 15A, 뭐 SPP 20A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SPP가 바로 배관용 탄소관관이 되겠고 10kPa 제곱센치 이하의 압력에서 증기, 물, 기름, 가스 등의 운반에 사용을 하고 백관이 있고 흑관이 있고 사이즈는 6A부터 500A까지 있는데 이 뒤에 A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그 미터 단위, 즉 밀리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또 B라고 쓰는 것이 있는데 숫자 뒤에 B라고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치 단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실습장에서 사용하는 강관 15A는 지름이 15mm, 20A는 지름이 20mm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겠습니다. B를 쓰는 경우는 우리 그 동력나사 절삭기에 그 배관 규격별로 눈금을 맞출 때 1에 맞추기도 하고 2분의 1에 맞추기도 하고 뭐 4분의 3에 맞추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인치 단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인치는 25.4mm, 약 25A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용 강관인데 구조용 강관에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구조용 합금 강관,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자,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강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용 강관에서 구조용 합금 강관,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등은 기계,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그렇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유니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해하거나 또는 점검이 필요할 때 가운데 있는 너트를 풀어서 양쪽 배관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T는 말 그대로 배관을 T자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수업 동영상 아래쪽에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가지 그 배관 부속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제가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용접식 이음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속부의 그 모양에 따라서 맞대기 용접, 그 다음에 슬리브 용접식 이음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배관의 재질에 따라서 일반 배관용, 특수 배관용 이음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은 다 나사 이음식과 거의 같죠. 90도 엘보우, 45도 엘보우, 180도 엘보우, T, 그리고 리듀셔, 캡 같죠. 단지 나사를 가공하지 않고 용접으로 이음을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맞대기 용접은 자, 이와 같이 이음새와 배관을 직접 맞대고 맞닿은 부분에 이제 용접을 해서 이어주는 것이고 슬리브 용접식은 이와 같은 이음새 안에 배관을 끼워 넣고 연결 부분을 용접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음은 강관 이음 공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관 이음 공구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쇠톱, 파이프 커터, 뭐 파이프 바이스 등 뭐 뒤에도 또 있겠는데, 자, 쇠톱은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뭐 지겹도록 쇠톱질 많이 했죠. 그래서 쇠톱은 관 절단용 공구로서 톱날 끼우는 구멍의 간격에 따라서 그 크기를 나타내는데, 뭐 200mm짜리, 뭐 250mm, 300mm짜리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톱날의 그 산의 수는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뭐 1인치당 산의 수, 즉 1인치는 25.3mm인데, 요 1인치 요 사이에, 이게 이제 1인치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이게 이제 1인치죠. 그 톱날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톱날의 산수는 그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산의 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파이프 커터는 관을 필요한 길이로 자를 때 사용하고, 한 개의 커터 날과 두 개의 롤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세 개의 커터 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프 바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바이스가 있고 또 파이프 바이스가 있는데, 파이프 바이스는 단면이 원형인 일감, 즉 우리 그 둥근 파이프를 고정하는 전용 바이스가 되겠죠. 일감을 고정하는 곳으로 관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낼 때, 또는 배관 조립 시, 또는 해체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이스의 크기는 고정할 수 있는 관의 지름으로 나타내며, 규격에 따라서 6에서 150A의 관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프렌치는 관을 회전시키거나 또 이음새를 죄고 풀 때 사용하는 공구죠. 파이프렌치의 크기는 조를 최대로 벌린 그 전체 길이, 조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를 물리는 부분이죠. 조가 영어로 이제 턱이 되겠는데, 조를 최대한으로 벌렸을 때의 그때의 길이, 그것이 바로 렌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뭐 1학년 때 실습으로 사용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사를 절삭하는 수동형 나사 절삭기가 있습니다. 수동형 나사 절삭기는 오스터형이 있고 뭐 리드형이 있고, 저희가 직접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놓고 나사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요 수동형 나사 절삭기를 물린 다음에 순전히 힘으로 나사를 가공하는 거죠. 돌려서 그 파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돌리듯이 이것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은 끝부분에 나사가 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이 수동형 나사 절삭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대부분 이 동력용 나사 절삭기를 많이 사용하죠. 시험 보러 오는 수험생들도 이 동력 나사 절삭기를 직접 들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동력 나사 절삭기는 동력을 이용하여 나사를 가공하는 기계로, 다이헤드형 나사 절삭기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동력용 나사 절삭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실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삭기는 바로 이 다이헤드형 나사 절삭기가 되겠죠. 다이헤드형 나사 절삭기는 다이스가 4개의 다이스가 한 조가 되고 이것을 그 파이프의 규격별로 눈금을 맞춰서 이제 나사를 가공하게 되겠죠.
자, 강관이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본 그림이고 또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기본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강관 나사 이음에는 관용 나사를 내게 되는데 관이음에 사용되는 관용 나사에는 관용 테이퍼 나사와 관용 평행 나사가 있다. 관용 나사에는 나사에서 나사산의 각도는 55도이고 이 부분도 지금 그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우리 그 학교 시험에서 가끔 종종 출제가 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나사산의 각도가 55도이다. 그 다음에 나사산의 끝은 둥글며 테이퍼는 16분의 1이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의 길이를 이제 잘 절단을 해야만이 관을 잘 절단을 하고 나사 가공을 정확하게 하고 조립을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도면에서 요구하는 그 치수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 치수를 맞추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절단하는 것도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요 라지 L이 되겠죠. 관의 중심선에서부터 이쪽 관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것이 이제 그 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인데 이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절단하고 나사를 가공하고 조립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라지 L이라고 하는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 이음새와 이음새 사이에 조립되는 요 배관, 파이프의 길이를 정확하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이음새의 중심에 정확하게 오도록 조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 B만큼의 거리, 그림에서 보이는 요 라지 B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까지만 조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따라서 요 절단하는 길이를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절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유치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여유치수를 이제 규격별로 또는 이음새의 종류별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위의 표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중심 길이와 그 삽입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 조립 길이는 지금 아래 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것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나사를 가공하고 조립을 해보면서 또 교재와 비교를 해보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수치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많이 사용되는 CVA와 그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CVA 파이프를 조립할 경우에는 90도 엘보와 T에 대해서는 여유치수를 16을 주어라. 20A 파이프의 경우에는 19를 주어라. 또 25A 파이프의 경우에는 23을 주어라. 즉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보다 이 여유치수만큼의 수치를 빼주란 얘기죠. 양쪽에 똑같은 여유치수를 준다면은 16 플러스 16 하니까 32를 뺀 수치로 잘라서 나사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해야만이 원래 도면의 치수와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숙달이 되어서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다 외우고 있겠지만은 요 수치들은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라는 것을 앞으로 혹시 현장에 나가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배관 부속품과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한 번 더 보시고 수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